차가 대변 태생이고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 가 있고 법에서는 대손 충당금 먼저 까죠, 여러분들. 까고. 그 다음에 떼인 돈 받으면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대변으로 증가시키죠. 알고 계시는 내용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12월 31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몇 퍼센트를 못 받을까 해서 대손을 예상하죠. 그래서 기말에 대손을 내가 예상한 금액이 기말에 있어야 될 대손 충당금이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120원이라 가정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이쪽 설정액이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죠. 그럼 설정액은 항상 기말에 예상부터 먼저 하고 이미 있는 걸 뺀 나머지 설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대손 충당금은 설정하기 전 70원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기말에 120원이 있어야 되니까 50원만 더 여러분 대손 충당금을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면 대손 충당금이 늘고요. 그죠? 여기 달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거 보충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거 보충법의 회계 처리 좀 해볼게요. 자, 보충법의 회계 처리는 일단은 기초에 우리가 회계 처리는 없죠. 그냥 전기 2월 하고 말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실제로 대손이 발생을 했을 때 대손 충당금 먼저 상기하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까고 대변으로 채권 까죠, 여러분들. 계정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떼인 돈 받았을 때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할 때는 차변의 비용, 맞죠?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잡죠, 여러분들. 그죠? 요게 보충법. 자, 근데 왜 요 대손 충당금 쪽이 왜 짜증나냐면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 퇴충이든 연충이든 우리가 세법상 한도도 세법상 회사의 그 송금될 한도가 회사의 설정액이었고 세법도 설정액이었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있는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요. 왜 짜증나냐면 세법은 대손 충당금을 총액법으로 봐요. 아시죠? 보충법이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애들은 다 보충법, 우리가 익숙했던 보충법이었잖아요, 그나마. 맞죠? 근데 여기 있는 대손 충당금을요. 세법은 총액법으로 해요. 근데 장부는 보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처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법은 대손 충당금을 총액법으로 하는데 장부는 시험에서 보충법으로 주니까 장부가 보충법으로 처리한 걸 총액법으로 처리한 것처럼 돌리셔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씹으려 볼게요. 총액법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총액법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총액법은 뭐냐면 총액법은 기말의 대손 예상액 있죠.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요. 무조건 전부 다 설정해요. 보충을 하는 게 아니라 기말의 대손 예상액 있잖아요. 그거를 무조건 우리가 전부 다 설정을 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설정할 때 120원을 전부 다 비용 잡아요. 일단 받아들이세요. 왜 그러지? 일단은 이렇게요. 아시죠? 그러니까 장부가 보충법으로 처리한 걸 우리가 총액법으로 돌릴 거예요. 아시죠? 왜냐하면 세법이 대손 충당금은 총액법 쓰는데 장부는 보충법하고 비교하면 일단 눈에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일단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비용으로 잡습니다. 아셨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총액법은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비용 잡으니까 그러면 이 기초라는 게 전기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올해 연도가 2기라고 하면 1기 말에도 100원을 전부 다 비용 잡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근데 요 비용, 요 기말에 우리가 2기 말에 비용 전부 다 잡은 건 그러면 1기에 비용 잡은 거 100원하고 그 다음에 1기에 비용 잡은 100원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단기 말에 기말의 대손 예상액 전부를 비용 처리하는 건 요거는 과거와 단기의 누적으로 잡아버린 거죠.
그죠? 여러분 대손 충당금 자체가 자산을 차감하는 거니까 누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 기말 잔액이잖아요. 잔액. 잔액은 과거와 단기의 누적이에요. 비용은 단기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 총 시리즈들은요, 이게 단기 개념이냐 누적 개념이냐 되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기말 잔액이니까 얘는 우리가 과거와 단기를 한꺼번에 우리가 비용 잡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비용이라는 건 단기 개념이거든요. 즉 1기의 대손 예상액과 2기의 대손 예상액이 같이 또 더해져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비용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정전 잔액이 0이 되면 돼요. 그죠? 설정전 잔액이 0이 되면 우리가 설정전 잔액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0이 되면 기말의 대손 예상이 전부를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재고 자산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우리가 재고 자산도 기말 잔액 자체를 다 세무정해 버리죠. 재고 자산 기억나세요? 기말의 재고 자산 자체 차이를 다 세무정해 버리고 근데 잔액이 과거와 단기의 누적액이니까 과거의 차이를 없애주는 추인하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단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자체를 전부 다 우리가 비용을 잡아버리면 이건 과거와 단기의 누적액이고 맞죠? 그러면 단기만 우리가 비용 잡으려면 과거의 차이를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요건 기초에 이렇게 했었어요. 1기 때 이렇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1기 때. 1기 때 이렇게 잡았겠죠. 1기 말에 차변의 비용배 대변의 대손충당금 100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를 취소시켜주면 돼. 취소를 시켜주면 우리가 미리 비용한 게 없잖아요. 맞죠?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기말에 전부 다를 비용으로 잡아줘도 되는 거예요. 되세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 대손충당금의 설정전 잔액이 0이 되면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도 되겠죠? 되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대손충당금 100원을 차변으로 1월 1일 날 까요. 그러면 대손충당금 전년도 말에 100원 잡은 걸 차변으로 없앴으니까 취소한 거죠. 그죠? 그리고 비용으로 잡았으니까 여기 대손충당금을 대변으로 늘리는 걸 설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는 건 대손충당금을 들여오는 거니까 환입한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미 퇴직급여 충당금에서도 배웠죠. 환입한다라는 건 수익 잡는 거였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면서 수익 잡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액이 0이잖아요. 1월 1일 추인하면. 맞죠? 대손충당금을 없애고 수익을 잡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손충당금이 남아있지 않죠. 되시겠어요? 1월 1일 이 분계를 통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설정잔 잔액이 0이니까 기말의 대손 예상액 전부를 미 대손 충당금 다 늘리면서 비용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왜 보충법에서는 대손이 확정될 때 대손 충당금을 먼저 상계하냐면 얘 때문에 그러죠. 미리 우리가 대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비용하잖아요. 여기 1기라고 하면 미리 비용했으니까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또 비용하면 이중 비용이니까 우리가 대손충당금 먼저 상계하죠. 보충법은요. 되세요? 근데 총액법은 잘 보세요. 총액법은 대손이 확정됐죠. 대손이 확정됐는데 우리가 1기 말에 못 받을 것 같은 금액 100원 있잖아요. 요거를 비용 미리 잡았죠. 잡았지만 1월 1일 날 그 대손충당금 없애면서 수익으로 돌리죠.
환입시켜버리잖아요. 환입시켰다라는 건 미리 비용한 게 이제 없는 거예요. 요 1월 1일자 분계를 통해서. 되시겠어요? 그럼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실제로 못 받았을 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되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총액법 분계는 대변으로 채권 까면서 차변에 비용 잡을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채권을 못 받았을 때 비용으로 하는 것, 즉 실제로 못 받은 게 명확한 채권 있죠. 얘를 우리가 세법에서는 대손금이라고 해요. 대손금. 대손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이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놈이 아니라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손금이라고 하면 채권이 못 받게 된 채권 그 뜻이에요.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비용이에요, 비용. 알죠? 1월 1일 날 미리 비용한 거 수익으로 취소시켜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 취소했고 이거 비용을 수익으로 돌린 건 취소한 거예요. 취소했으니까 미리 비용한 게 없어진 거예요. 1월 1일자 요분계를 통해서.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았을 때 이제 이중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용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떼인 돈 받았을 때 왜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냐면 못 받게 되었을 때 보충법은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하니까 요걸 회수했을 때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총액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못 받았을 때 비용했죠. 못 받았을 때 비용했으니까 회수할 때 걔를 수익 잡는 거예요. 이게 총액법이에요. 우리가 총액법이 뭐였었냐면 순자산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 수익 비용 잡는 거였죠. 기억나세요? 그럼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대손 충당금 요게 자산의 차감이잖아요. 부채라고 생각하세요. 부채. 헷갈리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부채라고 생각하세요. 자산의 차감이니까. 부채가 감소한 거죠. 그럼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본이 증가하니까 수익 이렇게. 그 다음에 채권,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이 감소하죠. 그럼 자본이 감소하니까 비용. 되세요? 그 다음에 현금십, 요거 자산 증가한 거죠. 그럼 자본이 증가하죠. 그럼 여기 수익십.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이거 부채예요. 부채라 생각하세요. 부채가 증가하죠. 그럼 자본이 감소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비용. 그래서 이렇게 순자산이 4번 변했죠. 항상 자산 부채가 변하면 자본 변해요, 여러분들. 순자산이 변화할 때마다 각각 수익 비용을 잡는 게 여러분들 총액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총액법은 요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설정을 해요. 근데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전부 다 설정을 하려면 요 대손 충당금 자체가 누적 개념이니까 아시죠? 누적 개념이니까 과거에 설정한 걸 기초에 걔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을 없애면서 수익으로 취소하면 이제 미리 비용한 게 없죠. 미리 비용한 게 없고 설정한 걸 취소했으니까 설정전 잔액이 없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에. 그럼 전부 다 비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면 결과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저희 보실게요. 자, 보충법 보세요. 보충법. 자, 보충법 보시면 우리가 보충법은 얘가 만약에 X2년이라고 할게요. X2년이라고 하면 죄송해요. 2기라고 2기. 얘가 2기라고 하면 우리가 2기 때 비용은 단기 개념이죠. 맞죠? 2기 때 비용은 보충법에 따르면 50원 잡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기 때 대손 충당금이요. 자,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누적 개념이죠. 자산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2월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기초에 100원 있었죠, 여러분들. 2월 되니까 100원에서 여기 40을 까요. 그럼 60원이죠. 60원. 다시 10원 늘렸으니까 70원이죠. 70원에서 50원 늘렸으니까 120원 있죠, 기말에.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액법 볼게요. 자, 총액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수익 100,
지금 우리 비용 쪽 보는 거예요. 수익 비용 쪽. 수익 백 여기 수익식. 요 두 개를 여러분들 요 두 개를 같이 보면 수익 110 잡은 거죠. 수익은 110. 오케이? 그 다음에 비용은 여기 120. 요 대성금도 비용이에요. 120. 이렇게 하면 비용 160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법은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에서는 수익하고 비용이 다르면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세법은 수익 비용이 다르다고 최종적인 결론 이익이 여러분들 같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익은 110, 비용은 160 하면 결론적으로 이익은 50 주는 거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익이 때 얘는 비용이 160, 그 다음에 수익이 110. 이렇게 하면 이익이 50 줄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세요. 보충법도 비용이 50 증가하니까 최종적으로 이익이 50 감소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자, 대손충당금 우리가 기초에 100원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초에 추인해 버리죠. 그럼 이걸 통해서 대손충당금은 0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0? 0이었다가 마지막에 대손충당금 120을 한꺼번에 잡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2기 중에 대손충당금은 2기 말에 120원 동일해요. 어차피 우리가 이익에 미치는 효과나 우리가 자산의 차감 계정이나 지금 같아요. 되시겠어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충법하고 총액법은 같은데 왜 총액법으로 고칠 수밖에 없냐면 세법은 총액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되시겠어요? 요것 좀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자, 그럼 이제 장부 총액법. 자, 이제 세법 총액법.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장부가 보충법으로 처리한 것처럼 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줄 거예요. 회사가 올해에 채권을 못 받으면서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였다. 이렇게 줄 거예요. 시험에서는요. 아셨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회사가 채권을 못 받아서 비용 처리했다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세무조정 나옵니다. 보충법으로 하면 세무조정 여러분들 하기 진짜 힘들어요. 알죠? 세법은 총액법이에요. 대손충당금이. 그래서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말에 총액법은 대손 예상액 전부를 다 비용 잡아요. 알죠? 요걸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아까 결론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보충법이든 총액법이든 이익에 미치는 효과와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에 미치는 효과는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거 마치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에서도 같았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장부 금액하고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영향 주는 거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자, 보시면. 자, 근데 이제 세법이에요. 세법 보시면. 자, 우리가 우리가 장부 같은 경우에는 대손을 그냥 실제로 채권을 뜯기면 어떤 사유로 뜯기든 무조건 우리가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죠. 예를 들면 요트 살 돈을 빌려줬대. 아시죠? 내가 대주주한테 이거 여러분 어기라고 내가 대주주가 요트 살 돈을 10억 빌려줬대요. 되세요? 10억 빌려줬는데 대주주가 요트 타다가 빠져 죽었어요. 이거 딱 할게요. 아셨죠? 그거 회계에서 여러분들 대손 처리해야 하네요. 회계해요. 회계는 유용한 정보 제공하니까 못 받게 됐어요 라고 해서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잖아요. 되세요? 하지만 세법은 업무와 무관한 여러분들 채권이 대손이 확정이 되면 비용 안 잡아줘요. 대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어렵진 않은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장부는 못 받게 되면 무조건 총액법의 입장에서 비용 처리하지만 총액법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하지만 세법은 요 중에 만약에 대주주한테 빌려준 10억이 그게 대주주가 요트 타다 빠져 죽었대요.
그러면 그 10억은 인정하지 않아요. 맞죠? 그럼 세법상 대손금은 30억만 인정하겠죠. 억이라고 따지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예. 그래서 세법은 못 받은 거를 다 비용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채권 세 가지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세법은 미안하지만 요 10억 대주주한테 대주주가 요트 살 돈 빌려줘서 대주주가 죽은 거 인정하지 못해. 잘 빠져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30억만 우리가 깔 수 있다라고 세법을 생각한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면 되시겠어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세무조정 있겠죠? 자, 세무조정이 있는데 자, 일단은 장부는 비용 40, 세법은 비용 30이니까 우리가 송금불산이 나오죠. 세법상 비용에서 차감. 그죠? 자, 그 다음에 장부는 자산을 40 깎고요. 세법은 자산을 30 까니까 세법상 자산이 10은 늘어야죠. 덜 까이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산이 늘면 뭐예요? 유보죠, 유보. 그죠? 유보 이해되시겠어요? 유보. 그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는 그냥 계정 과목을 하나로 썼죠. 이때까지는 제가 계정 과목 하나로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개가 좀 필요해요. 뭐냐면 나중에 할 건데 우리가 나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대손금 쪽이 어려운 이유가 세법상 대손금하고요. 세법상 채권이 필요해요. 요게 실기 구조에 녹아져 있거든요. 또.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세법상 대손금, 세법상 채권 얘네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얘를 구하는 건 어저께 우리가 했었죠. 장부하고 뭐 세무조정 뭐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세법상 금액 나온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 뒤에 가서 할게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렇게 채권하고 대손금은 같이 움직여 일반적으로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하고 대손금 이렇게 같이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지금 할게요. 뭐냐면 자, 보실게요. 자, 우리가 우리가 세법상 대손금 있죠? 응? 자, 세법상 대손금은 비용이잖아요. 맞죠? 그럼 비용이에요. 그럼 비용이면 얘는 장부상 대손금. 장부상 대손금. 우리 항상 장부하고 여러분들 세무조정하고 비교해서 세법상 금액 구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비용 쪽은 세무조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송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이라고 지칭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장부상 대손금에다가요. 송금 산입 대손금은 더해요.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송금 산입이라는 건 세법상 비용에 가산하는 놈이니까. 되세요? 근데 반대로 송금 불산입 대손금은 빼요. 왜냐하면 송금불산이면 세법상 비용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니까. 되셔요? 그럼 지금 장부상 대손금이 얼마예요? 장부상 대손금. 지금 40이죠, 얘. 맞죠? 40인데 여기 손금불산입 대손금 있잖아요. 우리가 이 30을 알 수 없다니까요. 실제로는 이걸 구해야 돼요, 나중에. 맞죠? 그러면 송금불산입 대손금이 세법상 대손금이라는 비용에서 까라 그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10 이렇게 넣으면 30원이 구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되세요? 오늘 식사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저를 갑자기 제 얼굴 봐서 원래 여러분 여기 원래 대충 자체가 제일 세법 법인세에서 난이도 제일 세요. 제일 세요. 그래서 처음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분 처음 가지고 물론 되기도 하겠지만 잘 안 돼요. 나중에 또 동영상 올릴 때 또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 할 건데 뭐냐면 우리가 자 장부상 채권에다가 채권의 유보는 더하고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는 빼요. 요거 이해되세요? 채권은 자산이잖아요, 자산. 맞죠? 채권은 자산이니까
유보라는 게 세법이 자산이 많으니까 채권에 유보는 더 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자산의 마이너스 유보라는 건 세법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는 빼는 거예요. 됐었어요? 이 공식을 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건 부채니까 얘가 마이너스였지만. 알았죠? 그래서 일단 요런 게 세법상 대손금, 세법상 채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적어 놓을 겁니다. 하나하나씩 전부 다. 아시죠? 그래서 얘가 손금 불산입으로 따지면 대손금의 손금 불산입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유보로 따지면 채권의 유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많이 안 좋으죠, 표정이 많이. 자, 다시 보시면 여기서 집중을 좀 빡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좀 조심하실 게 뭐냐면 대손금은 내가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이에요. 근데 요게 대손충당금이죠. 대손충당금은 명확하게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이죠. 응?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이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대손금이라는 건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이니까 한도가 없어요. 우리가 명확하게 정답이 있는 거 한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하지만 대손충당금은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비용하는 거죠. 맞죠? 그럼 예상되는 비용, 추정되는 비용이에요. 우리가 추정되는 비용은 무슨 사항이에요, 여러분?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결산조정사항. 감가상각도 그랬고, 퇴직급여 충당금도 그랬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자동결산이에요. 자동결산이래. 결산조정사항이요. 자동결산이 왜 나왔지? 그럼 결산조정사항은 항상 뭐가 있어요? 한도가 있죠, 여러분들. 맞죠? 장부 너희가 적는 대로 비용 인정하지만 너무 많이 적을 수 있으니까 한도. 알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설정 한도는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되세요? 그래서 여기 그럼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설정 한도는 100원. 그죠? 이렇게. 그럼 이때는 손금 불산입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죠? 장부는 비용 120, 세법은 비용 100이니까. 그래서 손금 불산입. 되세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여러분들 그냥 부채라고 생각하시는 게 세무적으로 편해요. 자산을 차감하면 그냥 부채라고 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냥 부채라고 하면 안 될까, 여러분들? 왜냐면 부채라고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진짜로. 자, FM대로 해볼게요, FM대로. 자, 자산을 120 차감했죠? 보니까 여러분 제대로 하는 거 원하시는 너무. 자, 자산 차감했죠, 120. 얘는 자산을 100 차감하잖아요. 그럼 세법이 자산을 더 차감, 덜 차감? 덜 차감. 그렇죠? 자산을 덜 차감? 맞죠? 자산을 덜 차감하면 자산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늘어야 돼요. 덜 차감하면 늘어야 돼요. 장부는 120 자산 차감했어요. 세법은 100 차감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세법이 20을 덜 차감해야 돼. 20 늘어야 돼요. 그럼 자산이 20 늘어야 되니까 유보인 거예요. 머리 너무 아프잖아,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우리 머리가 지금 너무 아팠단 말이야, 지금. 병원에 실려간단 말이야. 맞죠? 그냥 부채라고 생각해. 얼마나 줘, 부채. 자산의 차감, 부채. 자, 해볼게. 아까보다 더 줘. 부채 120, 여기 부채 100. 그럼 세법상 부채가 적죠? 부채가 적으니까 자본은 많아요. 유보 이렇게. 이게 훨씬 더 나아요. 세무정 할 때는 그냥 자산의 차감 부채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아니 말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근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얘는 손금불산입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이 아니죠. 왜냐 우리가 아까 했었지만 세법상 대손금, 세법상 채권이 필요한데 이 손금불산입은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이 아니라 설정액의 손금불산입. 설정 장부 더 120원, 20원 더 했네. 요거니까 요 손금불산입은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법상 대손금 할 때.
나중에 다 할게요, 여러분들. 안 좋으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보도 대손 충당금의 유보지 채권의 유보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앞으로 다 적어 놓을 거예요. 네, 물론 문제가 쉬우면 안 구해도 되긴 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세법은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걸 비용하는 거니까. 맞죠? 추정되는 걸 비용하는 거니까 추정되는 비용이고 당연히 한도라는 게 있어요. 결산 중 상이니까요. 아셨죠? 이렇게.